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게 내리쬐던 국방부 대연병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박지원 소장, 그녀가 바로 오늘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 임명되는 주인공이었다. 단상 위, 절도 있는 걸음으로 대통령 앞에 선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48,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지적인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행사장에 참석한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내외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일부에서는 경탄과 기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다른 종류의 시선들도 존재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고위 장성들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의구심이 역력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동문회, 일명 성의회의 핵심 간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노골적인 냉소마저 느껴졌다. 그들 중 중심에는 육군 참모차장이자 선구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만식 중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지원은 그 모든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편견과 유리천장에 맞서 싸워왔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뛰어난 전략적 식견과 탁월한 지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여성 최초의 사단장이라는 연계로운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임명식이 끝나고 이어진 축하연에서도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축하의 말과 함께 건네지는 악수 속에는 가시 돋친 농담이나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기도 했다. 박 장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새로 쓰셨어요. 하지만 여장군이 이끄는 사단이라 부하들이 잘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한 원로 장성의 말은 축하였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박지원은 흐트러짐 없는 미소로 응수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제 부하들은 저의 성별이 아니라 저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고 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원로 장성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특히 최만식 중장은 시종일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다른 장성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지원은 직감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박지원은 자신이 지휘하게 될 전방사단의 사단장으로 정식 부임했다. 사단 사령부 건물에 들어서는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장병들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사단 지휘부 참모들과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자신의 지휘 철학과 앞으로의 사단 운영 방침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사단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다. 사단 내 일부 고참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지시에 반발하거나 은근슬쩍 업무를 태만히 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시험하려 들었다. 중요한 보고가 누락되거나 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이거나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적응 기간이려니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지원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소령 지난번 전술훈련 결과 보고서 말인데
왜 아직까지 내 책상에 올라오지 않은 건가? 어느 날 아침 박지원은 작전 참모인 김민준 소령을 호출하여 물었다. 김민준 소령은 박지원의 육사 후배이자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젊은 장교 중 하나였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결제를 올렸는데 중간에 어디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준 소령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박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녀를 흔들고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 그리고 그녀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끼는 구시대적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건가? 박지원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는 그녀가 피땀 흘려 얻어낸 결과였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편견과 방해를 극복해낼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텃세나 시기 질투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별의 등장은 낡은 별들의 질투와 함께 거대한 혼란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박지원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차에 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리더십과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박지원 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그녀의 지휘 능력을 군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하지만 훈련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통신 시스템에 원인 모를 장애가 발생하여 지휘 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주요 공격 루트로 지정된 도로에는 전날 밤 폭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인위적인 산사태가 발생하여 기갑부대의 징역이 지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보급품 창고에서는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탄약과 연료가 소실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사단 전체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박지원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예비 통신망을 가동시키고 공병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우회로를 개척했으며 남은 보급품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훈련을 계속 진행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훈련 결과는 참담했고 박지원 사단은 연합훈련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훈련 종료 후 열린 강평회에서 박지원은 연합사령관과 상급부대 지휘관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평소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최만식 중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지휘 능력 부족과 여성 지휘관의 한계를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박 사단장,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역시 여자는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식 중장의 모욕적인 발언에 회의장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만식 중장을 비롯한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강평회가 끝나고 사단 장실로 돌아온 박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패로 넘길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에서 활약할 모든 여성 군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내어 책임을 묻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충실한 부관인 김민준 소령을 불렀다. 김소령, 이번 훈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조사해주게. 단순한 사고나 실수로 넘기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네. 특히 통신장애, 산사태, 그리고 보급품 창고 화재, 이 세 가지 사건의 연관성과 배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주게. 박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결의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면 그 배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나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위협과 방해를 극복해왔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뿐이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네. 김민준 소령은 박지원의 단호한 모습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녀의 검과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박지원과 김민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훈련 당시의 모든 교신 기록과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관련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관련된 자료들은 대부분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었고 면담에 응한 사람들 역시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거나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러던 중 김민준 소령이 뜻밖의 정보를 가지고 왔다. 보급품 창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소위탄 파편 하나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모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형 소위탄은 과거 최만식 중장이 연루되었던 무기 도입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최만식 중장이 과거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일 테고요. 박지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최만식 중장의 노골적인 적대감, 훈련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사고들, 그리고 과거의 비리 의혹까지.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나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김소령,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단만의 문제가 아닐세. 군 전체의 명예와 기강이 걸린 문제야.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네. 박지원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만 하지 않을 터였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직접 공격에 나설 차례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모욕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음지에서 움직이는 적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원 사단장과 김민준 소령의 비밀 수사는 그야말로 어둠 속의 수사였다. 그들은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통하지 않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과거 최만식 중장이 연루되었던 구형 소위탄 도입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십수년 전의 사건 기록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다.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군사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봉인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파기된 듯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최만식 중장은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박지원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교묘하게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이 과거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갑자기 전출을 가거나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가 열람을 요청하는 자료들은 번번이 분실되거나 접근 권한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군 내부와 육사동문회 선구회를 중심으로 박지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박지원이 훈련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음해하고 있다.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 군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는 그녀가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이 모든 것은 최만식과 그의 추종자들이 박지원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공작이었다. 박지원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러한 방해 공작이야말로 최만식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욱더 냉철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김소령, 적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 하네. 박지원은 김민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과거 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최만식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 내부 감사실이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익명으로 이번 훈련 방해 사건과 최만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들의 내부 조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김민준은 박지원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최만식의 최측근 부하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통화 내역이나 금융거래 등을 비밀리에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박지원이 과거 국정원 시절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보호해 주었다. 주 이전 요청에서는 국정원 요원이라는 설정이 없었으나 이번 타이틀에서는 전직 특수요원 등의 언급이 없어 일반적인 군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이전 설정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반 군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던 중 김민준은 최만식이 최근 대형 건설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건설업체는 과거 최만식이 연루되었던 무기 도입 비리 사건 당시 군납 계약을 따냈던 곳이었고 현재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무언가 검은 거래가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군 외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강소라는 최근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최초의 여성 사단장 부임과 동시에 터진 대규모 훈련 실패 사건,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한 온갖 루머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깨닫고 독자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그녀는 군 내부 정보원을 통해 최만식 중장의 과거 비리 의혹과 박지원 사단장에 대한 음해 공작에 대한 단서들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박지원은 강소라 기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섣불리 언론과 접촉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소라 기자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최만식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박지원이 지휘하는 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요 보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히려는 시도를 했다. 또한 성우회 차원에서 박지원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박지원은 마치 거대한 그물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단 지휘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밤에는 김민준과 함께 최만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몰두했다. 어느 날 밤, 김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박지원에게 달려왔다. 사단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만식 중장이 그 건설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와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김민준이 내민 USB 안에는 최만식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최만식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려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어둠 속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끝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폭풍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소령이 가져온 USB 안에는 박지원 사단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 중장과 대형 건설업체 태산건설, 이전 장에서는 대성건설로 언급되었으나 통일성을 위해 이후 태상건설로 지칭 박 회장 사이의 검은 유착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난 10수년간 군납 비리와 국책사업 이권 개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군 내부의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정치권 인사들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USB 안의 비밀 계약서와 녹음 파일들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지원은 밤새도록 자료들을 분석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을 맹세했던 군조직이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박지원은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번 연합훈련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사고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음해와 방해 공작,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숨기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의 등장은 그들 부패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터였다. 사단장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방부 감사실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김민준 소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박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네. 최만식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뻗어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우리만 위험에 빠질 수 있네.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하네. 박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했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소라는 최근 군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독자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사단장 박지원 소장이 부임 직후부터 의문의 사건들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뛰어난 취재 능력과 정보망을 동원하여 최만식 중장과 태산건설 박 회장의 유착관계, 그리고 과거 무기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소라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박지원 사단장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녀가 군 내부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박지원 사단장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강소라는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사단장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은 강소라 기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을 통해 그녀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소라 기자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밀히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강소라 기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통해 명성을 얻었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박지원은 고민 끝에 강소라 기자와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김민준 소령을 통해 강소라 기자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박지원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철저히 경계했다. 잠시 후 강소라 기자가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고 당찬 인상의 여성이었다. 박지원 사단장님 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KCI 방송 탐사보도팀 강소라 기자입니다. 강소라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강소라 기자에게 건넸다. USB 안에 담긴 비밀 계약서, 녹음 파일, 그리고 최만식과 박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서들. 강소라 기자는 자료들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추악한 부패에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강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지원의 눈빛은 간절했다. 강소라 기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엄청난 파장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녀 자신도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께서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싸움이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 사단장과 한 명의 정의로운 여기자가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동행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앞길에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한편 최만식 중장은 박지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강소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감지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만약 그들이 자신의 비밀에 접근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지원 사단장과 강소라 기자의 위험한 동행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은 최만식 중장과 태산건설 박 회장을 비롯한 군 내부 부패 세력의 검은 연결고리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안전하게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최만식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광범위했고 그의 방역 또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밤낮으로 박지원 사단장의 곁을 지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소라 기자 역시 자신의 모든 취재 역량을 동원하여 태상건설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최만식 중장과 연루된 다른 고위 인사들의 약점을 캐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매 순간 신중을 기하며 움직였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태상건설 내부에서 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환멸을 느낀 한 젊은 회계사가 익명으로 강소라 기자에게 접근해온 것이었다. 그는 박 회장이 최만식 중장을 비롯한 군 고위층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와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최만식과 박 회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장님, 강소라 기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박지원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강 기자, 이 증거가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나올 걸세. 어쩌면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 박지원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최만식 중장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박지원과 강소라 기자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특히 태상건설의 회계사가 갑자기 잠적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만약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된다면 그의 모든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였다. 최만식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박지원과 강소라 기자를 제거하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밤낮으로 박지원의 사단장 관사와 강소라 기자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소령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강소라 기자의 사무실에는 협박 편지와 함께 죽은 쥐가 배달되기도 했다. 위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원과 강소라, 그리고 김민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몸을 숨기기로 결정하고 아무도 모르는 안전 가옥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방역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분명 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지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일세.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것,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익명으로 자료를 넘기는 것, 심지어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는 것까지. 하지만 모든 방법에는 위험이 따랐다. 최만식의 영향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단장님, 혹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침 다음 주에 군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사단장님께서 직접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신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최만식 중장도 감히 손쓰기 어려울 거고요.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국회 청문회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폭로는 그 어떤 외압으로도 막기 어려울 터였다. 박지원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만약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그녀 자신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군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고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존애, 그렇게 하지. 김소령, 청문회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주게. 그리고 강 기자님은 제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외부에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을 터뜨려야 했다. 최만식의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되었고 이제 임박한 위험을 뚫고 마지막 결전의 장으로 나아갈 일만 남아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박지원 사단장과 김민준 소령, 그리고 강소라 기자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그들이 가진 증거들은 최만식 중장과 태산건설 박 회장의 검은 유착관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들이었지만 청문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준비가 필요했다. 최만식 중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박지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박지원의 과거 군 복무 시절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려 흘리고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또한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박지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청문회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지원 사단장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만식 중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강소라 기자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언제든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된 탐사보도 기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국방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박지원 사단장의 증언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겪었던 의문의 사건들과 그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이나 음해를 고발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군의 명예와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박지원의 폭탄 선언과 함께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위원장에게 제출했고 그 안에는 최만식 중장과 태상건설 박 회장의 비밀 계약서,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수년간 군납비리와 국책 사업을 통해 조성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 곳곳에서는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만식 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박지원의 증언을 막으려 했다. 거짓말. 저 여자는 지금 우리 군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미 늦었다. 박지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의 범죄 사실들을 조목조목 열거했고 김민준 소령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바로 그 순간 강소라 기자의 KCI 방송에서 단독 육군 현역 사단장, 군 내부 초대형 비리폭로 최만식 중장 등 핵심 수뇌부 연루 의혹이라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강 기자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과 박지원 사단장의 청문회 증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대한민국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육군사관학교 동문회 성구회 역시 내부 분열과 혼란에 빠졌다. 최만식 중장을 비호하는 세력과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동문회 전체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최만식 중장과 태상건설 박 회장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긴급 체포되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군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박지원 사단장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군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 세력의 저항은 거셌고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 또한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양심 있는 군인들,
그리고 정의로운 언론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청문회장의 문을 나서는 박지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그 폭풍은 이제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과 동창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진실 폭로는 끝났지만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박지원 사단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폭로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용기 있는 증언은 최만식 중장을 비롯한 군 내부 부패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즉각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만식 중장과 태상건설 박 회장은 청문회 직후 긴급 체포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군납비리, 국책사업, 이권 개입,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수많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최만식의 검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군과 정치권, 재계에까지 뻗어 있었다.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육군사관학교 동문회 선구회 역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최만식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동문회는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박지원 사단장이 있었다. 그녀는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밝혔고 군 내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패 세력의 잔당들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 시도도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민준 소령과 강소라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최만식 중장과 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의 불법적으로 축제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들이 망쳐놓았던 군의 기강과 명예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지원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뜨린 영웅이자 부패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군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리더십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특히 여성 군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그녀의 이름을 딴 리더십 강좌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박지원은 그러한 외부의 평가나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지휘하는 사단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 그녀는 훈련 방식을 혁신하고 부하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사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차고 강인한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진급했고 박지원 사단장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로서 그녀를 보좌했다. 강소라 기자 역시 이번 탐사보도로 각종 언론상을 휩쓸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로운 기자로 인정받았다. 시간이 흘러 군 내부의 혼란은 점차 수습되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투명하게 개선되었고 장성급 인사 시스템 역시 능력과 실적 위주로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군 내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변경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지원 사단장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편견에 직면해야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 개혁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박지원 사단장은 사단 연병장에서 펼쳐지는 부대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조국과 군에게 보내는 다짐이자 약속이었다. 혼란과 숙청의 밤은 지나갔고 이제 진정한 변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을 이끄는 가장 밝은 별은 바로 최초의 여성 사단장 박지원. 그녀였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